네,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석 달 전부터 진료 범위를 다시 제한한 여파인데요. 4차 산업시대의 규제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팬데믹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대면 진료라는 거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요.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를 보고 약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첫 해인 2020년도 이게 진료 건수를 보면요. 142만 건이었는데 2년 만엔 지난해 3,200만 건으로 뛰었습니다. 예.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에 15배나 올랐고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혈압, 당뇨, 비염 등 만성 질환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비대면 진료를 시범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왜 다시 규제로 회귀하는 겁니까? 네, 의료계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사고 위험이 있고 마약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반대 이유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초진 환자에 제한을 했고요. 제지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거였고요. 약 배송도 금지를 했고 어제부터는 단속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나는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병원이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는 비대면 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정부 규제는 환자와 병원 양쪽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우선 환자들은 자신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재진 환자인지를 증명해야 하고요. 예. 병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의해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꺼리는 겁니다. 그 결과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29개 곳 가운데 15곳이 석 달 만에 아예 사업을 접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크게 제한된 겁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지난 3년 동안 의료계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의료사고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심각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부가 확인한 비대면 진료 관련 사고는 행정적인 실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타다 사태가 좀 떠오릅니다. 당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또 정치권이 움직여서 결국 혁신이 좌초가 됐죠. 이번에는 국회가 좀 다릅니까? 그때랑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 플랫폼이 뭐가 필요하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같은 당이죠. 약사 출신 이 서영석 의원도 이 민간 대신에 공적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국회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발생 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비대면 진료에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익 집단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제한을 풀었고 지금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만 한 번 풀었던 규제를 거꾸로 되살리는 겁니다. 네, 혁신은 때가 중요한데 규제로 그 때를 놓칠까 또 우려가 됩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